은퇴 후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공포는 단순히 수입이 끊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도대체 무엇을 하며 하루를 보내야 하나라는 막막함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자신의 존재 가치 상실이죠. 많은 시니어가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밀린 잠을 자고 여행도 다니며 해방감을 만끽합니다. 하지만 이 짧은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24시간의 공백에 지우식할 것 같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돈을 쓰자니 노후 자금이 걱정되고 집에만 있자니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뇌의 노화를 늦추고 자존감을 높이며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최고의 취미들이 우리 주변에는 분명 존재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듯하다면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계속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되고 좋아요는 저에게 컨텐츠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댓글에 기대라고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화려한 골프나 해외여행이 아닌 일상 속에서 품격을 지키며 평생 즐길 수 있는 현실적인 60대 이후의 취미 전략을 심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퇴직 후 몇 달은 누구나 편합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되고 출근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TV를 보고 산책을 하고 가끔 친구를 만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런 일상이 3개월, 6개월 지속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으니 자꾸 늦잠을 자게 되고 TV를 봐도 재미가 없고 친구를 만나도 할 이야기가 없어집니다. 하루하루가 똑같고 시간은 느리게 가는데 마음만 조급해집니다.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짜증이 늘어나고 배우자와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됩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오늘 뭘 했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하루가 쌓이며 존재감이 희미해집니다. 내가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1년 안에 우울감을 경험하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노년기에 반드시 취미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뇌를 자극하고 사람을 만나고 몸을 움직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 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4가지 취미는 특별한 재능이 필요 없고 돈도 거의 들지 않으며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취미는 도서관을 활용한 루틴 만들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서 책 읽기가 어렵다고요. 책을 읽어 내용이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고요.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독서는 완독에 대한 강박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한 권을 다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동네 도서관이나 대형 서점을 마치 여러분의 새로운 직장처럼 여기십시오. 매주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듯 방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목요일 오후 2시처럼 정해놓고 반복하는 겁니다. 도서관에 가면 무리해서 한 권을 다 읽으려 하지 말고 딱 10페이지 혹은 20페이지만 읽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내 마음을 울리는 단 한 문장을 발견해 노트에 손으로 직접 적어보는 겁니다. 눈으로 읽는 것과 손으로 쓰는 것은 뇌의 서로 다른 영역을 자극합니다. 이 과정은 기억력을 강화하고 인지기능 저하 위험을 줄이는 최고의 뇌운동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 러시대 연구에서 독서, 글쓰기 같은 지적 활동에 많이 참여한 사람은 치매 위험이 약 38%에서 40% 낮았다고 합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경증 치매 노인에게 6개월간 독서 활동을 하게 했더니 인지 기능이 향상되고 우울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책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시원하고 따뜻한 도서관에서 공짜로 지식을 섭취하고
마음에 드는 문장을 수집하여 일주일 동안 곱씹어 보는 것.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어제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화의 소재가 풍부해지고 뒷방 늙은이가 아닌 지적인 어른으로 거듭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매주 같은 시간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만큼은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 그게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자극이 중요합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빠르게 퇴화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똑같은 TV 프로그램만 보고 똑같은 사람만 만나고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면 뇌는 점점 무뎌집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장을 읽고 새로운 생각을 만나고 그걸 손으로 옮겨 적는 작은 행위만으로도 뇌는 깨어납니다. 두 번째 취미는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 세상과 소통하는 인간 관찰 탐구입니다. 요즘 지하철이나 공원을 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 속 짧은 영상, 즉 쇼츠에 빠져 있습니다. 1분도 안 되는 자극적인 영상들은 뇌의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수동적으로 영상을 소비하는 습관이 길어지면 생각하는 능력 자체가 약해집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저 연령대의 사람들은 어떤 옷차림을 선호하는지, 표정은 어떤지 세밀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이는 마치 탐정이 된 듯한 지적 유희를 제공합니다. 저런 등산화를 신은 걸 보니 산에 다녀오시는 길이구나. 표정이 밝은 걸 보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라며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더 나아가 작은 수첩을 들고 다니며 사람들의 특징을 글로 묘사하거나 간단한 그림, 크로키로 남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수동적으로 영상을 소비하는 대신 능동적으로 세상을 관찰하는 이 습관은 무뎌진 여러분의 감각을 깨우고 시대의 흐름을 읽게 해주는 훌륭한 취미가 됩니다. 관찰하고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기억력, 집중력, 시각 능력을 쓰는 인지 활동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글쓰기, 그림 그리기, 관찰 기록 같은 활동을 많이 할수록 인지저하 속도가 더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취미의 또 다른 장점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는 겁니다. 관찰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생깁니다. 아, 저분은 저렇게 걸으시는구나. 저 젊은 사람들은 저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이해가 쌓이면 세대 간 대화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손주들과 이야기할 때도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소재가 풍부해집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스마트폰만 보는 할아버지와 사람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노년을 살게 됩니다. 전자는 점점 세상과 단절되고 후자는 점점 세상과 연결됩니다. 세 번째 취미는 나를 위한 외출, 일명 터치다운 전략입니다. 은퇴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감은 깊어지고 신체 활력은 떨어집니다. 특별한 약속이 없더라도 무조건 밖으로 나갈 명분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동네 공원 벤치 찍고 오기, 옆 동네 도서관 정수기 물 마시고 오기처럼 아주 사소한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매일 다녀오는 겁니다. 이걸 터치다운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나가는 행위 그 자체에 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위해서는 씻고 머리를 빗고 계절에 맞는 옷을 갖춰 입어야 합니다. 즉 나를 가꾸고 관리하게 됩니다. 걷는 동안 햇볕을 쬐며 바이타민 D를 합성하고 하체 근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걷기, 등산 같은 일상적 신체 활동 시간이 많을수록 인지 기능이 더 좋고 낮은 강도에서 중간 강도의 활동도 인지 저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하는 노인은 우울 위험이 유의하게 낮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부부 관계를 위해서라도 각자의 외출은 필수입니다.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사소한 일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은 각자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십시오.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은 관계의 환기구가 되어주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서로 나눌 이야기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공원에서 이런 사람을 봤는데, 도서관에서 이런 책을 읽었는데 라며 대화가 살아납니다. 목표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편의점까지 갔다 오기, 은행 ATM 앞까지 갔다 오기,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돌고 오기. 이렇게 작은 목표라도 매일 반복하면 그게 루틴이 됩니다. 그리고 그 루틴이 하루의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구조가 있는 하루와 없는 하루는 완전히 다릅니다. 구조가 있으면 삶의 리듬이 생기고, 리듬이 생기면 활력이 생깁니다. 노후의 품격은 생활 방식에서 나옵니다. 매일 씻고, 옷을 갖춰 입고, 밖으로 나가는 사람과 하루 종일 잠옷 차림으로 집에만 있는 사람은 1년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외모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정신 상태, 건강 상태, 대인관계 모두 달라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취미는 낯선 세계로의 진입, 바로 지역복지관과 주민센터를 200% 활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내가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우나, 그런 곳은 노인들만 가는 곳 아닌가?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견의 문을 여는 순간 세상은 거대한 놀이터로 변합니다. 서예, 수학, 외국어, 스마트폰 활용법, 댄스, 스포츠까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전문적인 강사에게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은 접어두십시오. 아무거나 일단 시작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낯선 것을 배울 때 우리 뇌는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춤을 배우거나, 새로운 악기를 배울 때 뇌는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듭니다. 이 과정이 바로 뇌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또한 그곳에 가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나 가족이 아닌 취미로 맺어진 새로운 인간관계는 노년의 고립감을 해소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은 참여 동기와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평생교육 참여는 소외감, 고독감 극복, 타인과의 교류를 통한 심리적 안정,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해보고 재미없으면 그만두고 다른 것을 하면 됩니다. 실패해도 잃을 것이 없는 것이야말로 은퇴자가 가진 최고의 특권입니다. 젊을 때는 실패하면 능력에 흠이 생기고 시간을 낭비했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서예를 배우다가 안 맞으면 수화를 배우면 되고, 수화가 안 맞으면 댄스를 배우면 됩니다.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과정 자체가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게 딱 맞는 취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취미가 여러분의 노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도서관 루틴으로 뇌를 자극하고 지적 품격을 유지하십시오. 둘째, 인간 관찰과 기록으로 세상과 연결되고 감각을 깨우십시오. 셋째, 매일 터치다운 외출로 몸을 움직이고 관계를 환기하십시오. 넷째, 복지관과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며 또래 친구를 만드십시오. 이 네 가지는 모두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능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60대 이후의 삶의 질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내 시간을 스스로 통제하고 채울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하루를 대신 계획해 주지 않습니다. 퇴직 전에는 회사가 여러분의 시간표를 만들어줬습니다. 출근 시간, 회의 시간,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여러분에게 오늘 뭘 하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게 자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포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도서관, 출근, 인간 관찰, 매일의 외출, 그리고 낯선 배움을 통해 여러분만의 하루를 설계하십시오. 작은 취미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사는 사람과 매일 조금씩 새로운 자극을 받는 사람은 5년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건강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대화의 깊이도 다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생기 넘치는 노후는 오직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오늘 단 하나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내일 도서관에 가보십시오. 카페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공무원까지 산책을 나가 보십시오.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앞으로의 2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좋은 취미 하나는 좋은 약 100개보다 낫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요즘 하고 계신 취미나 시작하고 싶은 취미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더 유익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